그래서 제가 요번에 주호민 사태로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은 여성분들이 나는 주호민 부부를 부모의 입장으로 이해를 한다, 이런 의견을 하신 분들, 그래서 유재일이 너무한다, 이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저한테 전화로까지 해서 너무 그거는 그러지 말아라, 자폐아를 둔 부모의 심정은 오죽했겠니, 그러니까 자기는 주호민이 이해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분을 울렸어요. 저한테 그렇게 전화하신 분을 진짜 막 제가 승질을 내서 울리지 않고 또박또박 얘기하면서 울렸는데, 근데 그거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주호민 부부 때문에 그 성명서까지 쓰셨던 특수교사님은 부모님 없는 사람일까요? 그분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뭐 결혼을 했다면 그분도 누구의 부모일 수 있고 그분도 누구의 자녀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특수교사가 됐는데 부모한테 갑질을 당하면 속 안 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모성애, 부모의 마음, 뭐 감상적인 말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또 다른 부모와 자식의 마음에 못을 박는 폭력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부모의 마음이니 모성애니 뭐 부성애니 뭐 이런 거로 누군가가 누군가의 좀 몰지각한 행동을 합리화시켜주면 또 누군가도 그런 폭력을 합리화시키는 말로, 그런 감상적인 말을 너무 오랫동안 써왔어요, 우리가. 그런 감성, 어떻게 하면서 하는 그 감성이 이 나라를 너무 들끓고 있고, 그런 감성들이 들끓게 한 세력이 있다. 그리고 그런 세력들한테 우리가 너무 많이 휘둘렸다. 저 포함입니다. 저 포함해서 우리는 이런 감성적인 언어와 감성적인 판단에 너무 오랫동안 휘둘렸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파괴한 게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보세요. 지금요, 그 합동학습, 보통 학생들과 자폐 학생이 같은 교실에서 공부한다, 그 결정을 누가 해요? 부모가 결정. 자폐 아동 부모가 결정을 해요. 자폐 아동 부모가 제 애를 일반 학급에 보내요, 그러면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 결정을. 왜 결정을 부모가 하죠? 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죠? 기존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저번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폐아 등급이 최중증, 중증, 경증으로 나누고, 그렇게 나눠졌다 있었던 우리의 시스템을 전장현, 박경석 이쪽 세력들을, 좌파 장애인 세력이 그걸 부수고 등급을 없애고 통폐합해서 자폐안을 그냥 다 뭉뚱그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1, 2, 3등급을 누가 결정을 해요? 의사 선생님들이 결정하죠. 의사 선생님들이 결정을 하고, 경증 환자인 경우에 너는 수업을 해서 같이 할 수 있겠다 없겠다라는 판단 자체도 누가 합니까? 의사가 하는 겁니다. 부모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인 의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 있는 걸요, 폐지를 했어요. 자폐 등급을 폐지하고 자폐와 일반 학생들이 어울려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을 전문가인 의사가 해야지, 왜 희망을 품은 부모가 합니까? 왜 부모한테 그런 권한을 줘요? 부모가 안타까운 건 알겠는데, 그 부모가 자폐아를 키우는 부모의 애달픔도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가 결정권을 가질, 권력이죠, 결정권이라는 거. 왜 그 사람한테 약자라고 권력을 줍니까? 부모가 요청하면 한 반에서 일반 아이들과 자폐아가 함께 공부하는 시스템, 그게 지금 우리의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이 작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작동을 안 하고 오작동하고 곧 붕괴하는 시스템이죠. 시스템이라는 건 여러분, 정보가 들어오고 상황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저는요, 지금 매우 냉정한 얘기입니다. 제가 냉정한 얘기인데, 냉정한 얘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다들. 유지일 저 새끼는 진짜 냉정한 새끼다. 근데 저는 그런 편견하고도 싸우려고 합니다. 자, 자폐아와 자폐아의
자폐아와 자폐아의 부모와 예? 그 자폐아도 그리고 자폐아의 부모도 그리고 보통 학생도 그리고 보통 학생들의 부모도 모두 우리가 공존해야 됩니다. 그 공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 그 시스템이 있었는데 없습니다. 물론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겠지만 그 시스템이 지금 붕괴되고 더 최악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좌파의 언더도그마에 우리가 다 권력을 주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주호민 부부가 처음 받아들여야 했던 상식은 본인 자식이 치료되지 않는 자폐아다. 그 정도의 중증이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 그게 처음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물론 우리 아이는 일반 아이들과 어울릴 수 없는 등급 그런 어울릴 수 없는 자폐하다. 심지어 나하고도 친해질 수 없는 자폐하다. 냉정한 말인데 그게 현실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폐아가 아닌 자폐아뿐만 아니라 자폐아 부모를 케어하는 시스템. 자폐아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처음 겪는 거잖아요. 인생에서. 그 혼란 속에 부모도 혼란스럽잖아요. 그 부모한테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스템. 그 부모가 마음의 짐 무게,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 심리치료도 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를 이 사회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겁니다. 그 아이는 행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안전하게 자기의 안에서 자폐아란 건 자기 세상 안에서 지낼 수 있는 안전한 테두리는 우리 시스템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거는 되는 겁니다라는 그거를 다 시스템화하고 매뉴얼을 해야죠. 전 그래요. 저도 오랫동안 좌파를 했었던 인간이고 좌파를 지지했었던 인간인데 인간에 대한 희망도 참 무한대로 품었었던 인간인데 진정 인간에 대한 애정, 자녀에 대한 애정, 사회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더 이상 이런 미친 망아지처럼 날뛰면서 자유와 평등을 외치고 이러는 지금 좌파의 행태는 사회를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행태지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행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맨 처음에 시스템이라든지 국가의 제도, 시스템 이런 거 막 얘기하고 이럴 때 정치학 공부하면서 그런 거 얘기하는 인간들은 열정도 없고 모두 없는 무미건조한 인간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요새 그래요. 진정한 휴머니스트라는 게 뭐냐면 진정한 휴머니스트가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휴머니스트였구나라는 걸 제가 요새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이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은요. 뭐하고 맞서야 되냐면 인간을 탐욕하고 맞서야 돼요. 그리고 자폐아 같은 경우에 탐욕이 아니지 않냐 절망에 맞서야 돼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문명의 질서들은요. 법질서, 행정질서, 기타 등등이 여러분 제대로 작정하려면 인간의 욕망, 탐욕에 맞서야 되고 인간의 절망에 맞서야 돼요. 인간의 탐욕과 절망에 맞서지 않으면 인간성이 박살이 나요. 인간의 탐욕과 절망에 맞서서 인간성을 지키는 냉정함. 그게 근대 이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제가 정치학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내가 휴머니스트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은 좌파였거든요. 어렸을 때는. 근데 나이를 먹고 지금 이 시정에 이 난장판을 보면서 느끼는 게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진정한 휴머니스트다. 그래서 이제 이제 근대 이성이 뭔지 계몽주의 이래에 얘기했었던 휴머니즘과 근대 이성이 뭔지에 대해서 이 나이 50 먹고 조금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유우파가 뭔지도 알 것 같고. 이래서 우파 하는 거고 근대 계몽주의 하는 거구나. 요새 느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죽음 앞에 우린 제사를 지내죠. 절망. 인간의 노무현 제사 지내다가 나라가 이 꼴 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 스스로 처절한 반성을 하는 게 노무현 복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저 자신, 노빠 유재일에 대해서 처절한 반성을 하면서 그게 내가 이때까지 배운 모든 이성을 마비시킨 정치적 절망, 그리고 일종의 제사, 인간의 탐욕, 그리고 인간의 절망, 인간의 비이성. 한국 정치는 여전히 여러분 감성 앞에 맥을 못 춥니다. 감성 앞에 맥을 못 추고 시스템적인 작동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 시스템적인 작동을 보다 보면 박정희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다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은 근대 국가의 기본 틀도 못 갖췄을 것이다.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자, 이제 저는요, 지금 대한민국 역사도 지금 복원해야 되고요. 사상과 이념 교육 체계도 다 재정비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사상과 이념 교육 체계를 재정비해야 되는지도 방향이 섰고, 역사 투쟁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이 섰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깨달은 걸 여러분들하고 계속 공유를 하면서, 조금 전에 이제 주호민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죠. 계속 한 가지 사건의 이면에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생각, 이런 걸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이 사회를 개혁하고 끌어나가는 어떤 오피니언 리더 그룹이 여러분과 이 채널에서 형성된 그룹이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면서 이 얘기는 또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2023년인데요. 이제서야 탈조선이 제대로 시작된 것 같다. 제 안에서요. 유재일 기준으로 저 기준으로 2023년이 돼서야 내 안에서 탈조선 그리고 근대 계몽주의가 유재일 안에서도 시작이 된 거다. 책으로만 읽었던 게 몸으로 체화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이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